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한 원주는 지난 16일 이후 확진자가 무려 70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지역 내 유행의 진원지로 체조 교실이 지목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원을 밝히기 위한 유전자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무실동 체조교실 관련 감염자는 27일 오후 3시 현재 60명에 달합니다. 지난 16일 이후 원주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90%에 해당합니다. 가족, 동료 등 12명의 연쇄 확산을 낳은 명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도 체조교실발 감염으로 최종 밝혀졌습니다. 체조교실 이용자가 예배에 참석한 세인교회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 내 무더기 확진자 발생의 진원지로 체조교실이 꼽히는 이유입니다. 원주시 보건당국은 당시 체조교실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조교실 확진자 대부분이 20대 이하로 감염 사실을 모른 채 PC방, 노래방,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확산 속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회원 중에서 14명이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확산돼서 가족이나 친구나 그다음에 학교 같은 반이거나 이렇게 해서 확산된 인원이 워낙 많다. 원주에 파견된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은 병원 방문 기록 등을 통해 체조교실 내 최초 감염자를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명확한 감염 원인 분석을 위해 유전자 감식에 들어가 10여일 뒤에 지역 확산의 원인이 규명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또 다른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 26일 세인교회 교인 400여 명 등 모두 1000여 명의 검체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에서 체조교실 관련 감염자를 포함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인원은 1200여 명. 원주시는 더 이상의 추가 집단 감염 우려는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잡힐 가능성은 있다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예측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는 무증상 깜깜이 확진자로 인한 전파가 늘면서 감염자의 이동 동선을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지자체마다 이동 경로 등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 공개 범위가 제각각이라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코로나19 경로를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개는 인권 침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원주시가 시민들에게 보낸 재난안전문자입니다. 확진자 동선을 실명으로 공개하니 해당 업체나 기관에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확진자 동선 공개를 최소화했던 원주시가 26일부터 동선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확진자의 동선과 관련된 모든 상호명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여야만 경제 회복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업주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동안 원주에서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연쇄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2차 피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원주시가 확진자의 동선 중 일부 상호를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유언비어가 퍼지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역을 한 이후에도 일부 상점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른바 낙인 효과가 남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일부 시민들이 직접 정보를 모아 공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선을 서로 공유하고 감염에 주의하려는 취지지만 잘못된 정보가 유포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 3월 원주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허위 사실을 지역 커뮤니티에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전염성이 높은 병을 예방하려는 공익적인 목적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데 다만 실명 공개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와 인터넷 등에는 여전히 확진자의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젊은 사람들이 감염되면 감기처럼 앓고 낫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를 앓고 난 사람들은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육체적인 후유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평범하고 단란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미각하고 후각 상실이 있었고 저희 남편은 폐 쪽으로 균이 너무 많이 침투해서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그래서 상태가 악화된 거죠. 음성이 나왔다가 이제 한 번만 더 나오면 퇴원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양성이 나오면 그건 진짜 엄청난 좌절이거든요. 네, 많이 힘들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뇌 손상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요양병원으로 보냈거든요. 시력 저하하고 근손실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고 피로도가 좀 심하거든요. 사람들 대인기피증도 생기니까 사람 있는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활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부정맥이라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 있잖아요. 벌렁벌렁 뛰는 거 있고 그리고 갑자기 또 뭐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나 하면은 숨도 좀 가빠지고 호흡도 약간 가빠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늘 불안하고 뭐 퇴원해서 지금까지 그냥 화장실 딸리는 안방 제 방에서 뭐 이런 거 가재 도구 놓고 즉석식품으로 지금도 격리해요. 지금도 격리 중에 그냥 뭐 병원에 있는 만도 못해요. 사실은 저는 지금 계속 즉석식품으로 방 밖에 한 발짝도 나오는 거를 굉장히 예민해해요. 확진된 환자였던 입장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사실 뭐 아들놈 잠깐 거실 나가갖고 마주칠 일이 생겼는데 잠깐 저를 보더니 움찔하더니 이렇게 마주쳐 걸어가는데 몸을 살짝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고 좀 비참하고. 심리적 불안장애는 대부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단순히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19에 의한 후유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심리치료라든지 그리고 그 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다른 후유증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던 접경 지역이 또다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병들의 외출, 외박이나 휴가가 제한됐기 때문인데요. 지역 경제가 멈춰서면서 상인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구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원주 지역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불안감이 높아졌지만 다행히 접촉자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주둔군부대가 장병들의 외출과 외박, 휴가 등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유동 인구가 크게 줄면서 지역 상권은 활기를 잃었습니다. 조금 괜찮아요.
괜찮아졌다가 이제 다시 또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겠죠. 여기 지나갈 때까지는. 오면 온다고 또 걱정. 안 오면 경제가 너무 죽으니까 또 걱정.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양구읍 중심거리도 한산하다 못해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상인들은 개점 휴업 상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에 더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어디 다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지금 상황이 이래 되다 보니까 한숨만 나와요. 이게 언제 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아이고 그때까지 기다려보지 이건 그것도 아니다니까. 화천과 인제 등 인근 접경 지역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관광지와 캠핑장이 폐쇄되고 각종 대회 개최나 전지훈련단 유치 등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국방개혁으로 군부대가 잇따라 해체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아예 문을 닫는 점포들도 속출하는 상황. 왜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왜 나와 있는지 사람 하나 없는데 누구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장마통에 한자도 더 올라가지고 더 물가는 더 비싸고 비 좀 나가는 건 나가야 되고 답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적인 장마로 인한 피해 복구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등도 접경 지역을 힘겹게 하는 요소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접경 지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네, 잇따른 가을 태풍 북상 소식에 강원도 전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영서 북부 지역이 문제인데요. 아직까지 수해 복구도 못한 데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일손까지 부족해 주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성기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폭우에 침수됐던 주택을 복구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벽을 다시 세우고 창고와 보일러실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3주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더 큰 걱정은 잇따른 가을 태풍 소식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제8호 태풍 바비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한두 개의 태풍이 더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풍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합니다. 때문에 이미 비 피해를 겪어 약해진 주택이나 시설 하우스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긴급 복구에 이미 많은 양의 자원이 투입됐는데 다시 마을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우스 같은 게 지금 걱정되는데 지금 또 이게 또 엎친 덮친 겨로 또 이제 복구를 좀 하는데 또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 좀 예상은 못 하잖아요. 피해를 더 입을까 봐 그게 또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도 수해 복구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 탓에 외지 자원봉사자 방문을 사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손 한 명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겁니다. 그러더라도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단했어요. 마을 이장님들도 지금 외부 분들은 따로 원치 않으셔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에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 코로나19 재확산에 잇따른 가을 태풍까지 걱정이 또 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현실화하면서 동해안 관광지에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삼척 해상 케이블카와 대금굴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릉 아레나도 지난 26일부터 휴장에 들어갔고 다음 달 13일로 열릴 예정이었던 콘서트 행사는 전면 취소됐습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직원을 3개조로 나눠 순환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출장 등 다른 지역 방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춘천시는 이를 위해 청사내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은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춘천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제천 영월 동서 고속도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가 없어 교통 오지로 불렸던 강원 남부권의 발전이 기대되는데요. 동서 고속도로의 나머지 구간인 영월과 삼척 구간 개통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시작해 영월까지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 제천 영월 구간 조성 사업이 마침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된 지 3년여 만입니다. 그동안 경제성 부족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는데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오지로 취급받던 강원 남부가 중부 내륙을 통해 전국으로 연결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남은 구간인 삼척까지의 조기 착공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동해안과 서해안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동서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총 길이 29km의 4차선 고속도로로 1조 979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는 제천 영월고속도로 건설 시 3조 원에 가까운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3,5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는 해당 구간이 내년부터 기본 계획 설계에 들어가고 2025년 착공,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타 통과가 됐지만 이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92.3km에 달하는 영월 삼척 구간 개통이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평택부터 삼척까지 동서를 온전히 연결해 고속도로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원도는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수립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이 구간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강원 남부권의 오랜 수건이었던 이번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춘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강원도는 27일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야산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많이 발견된 화천과 매우 가까운 곳으로 춘천에서 ASF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멧돼지 폐사체 발견 지점에서 10km 이내의 양돈 논가 6곳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렸고 주변 지역에 대한 긴급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주시 한옥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다른 지역 업체 2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6일 관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건설업체 2곳이 문마급과 호저면에 각각 한옥대지와 한옥건물을 조성하겠다며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앞서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31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신규 신청 사업에 대한 비교 심사를 거쳐 최종 추진 사업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속초시가 내년 5월까지 노학동 척산마을에 다목적 생활체육관을 건립합니다. 속초시 노학동 척산마을 조격공원 인근에 들어서는 다목적 생활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집니다. 체육관 1층은 탁구장으로 지상 2층은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각각 사용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직원 30%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 횡성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치 적용에 따라 사무실 근무자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택근무자는 원격 근무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전화에 착신 전환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다만 민원과 보안 업무, 현장 근무 등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업무는 대책 근무에서 제외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늘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